안녕하세요.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오늘 해결해드릴 궁금증은 혈당 상승폭입니다. 혈당은 130이면 괜찮은 건가요? 식후 180이면 너무 높은 건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고민해보셨을 테고 또 정답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식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얼마나 되어야 안전한지 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 혈당치를 정해보겠습니다. 목표 혈당치는 당뇨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당뇨인이라면 식후 1시간 당이 180까지만 올라가도록 조절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 또한 1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당뇨인이라면 식후 1시간 혈당은 16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으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만 매일 매 끼니 이렇게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당뇨인과 비당뇨인을 불문하고 일반적인 가정식 백반과 쌀밥 한 그릇만 먹어도 권장 수치를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이 수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식사를 하셔야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과식하는 경우, 외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허용 수치를 정해드릴게요. 당뇨인이라면 식후 1시간 혈당 220, 식후 2시간 200 미만이 최대 허용 수치입니다. 비당뇨인이라면 식후 1시간 혈당 180, 식후 2시간 140 미만이 최대 허용 수치입니다. 허용 수치는 이만큼 올라도 된다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식단 조절을 할 수 없는 날, 어쩔 수 없이 당질이 높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날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식후 2시간 혈당 가이드라인은 비당뇨인 기준 140 미만, 당뇨인 기준 180 미만이 조절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식후 최고 혈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환자들을 진료해보고 임의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당 관리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수치, 즉 혈당이 얼마나 높으냐이고요. 다른 하나는 변동폭, 즉 오르내림의 폭입니다. 먼저 절대 수치가 왜 중요한지 알아볼게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포도당이 혈관벽에 손상을 줍니다. 혈관 안쪽 벽은 내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매끈하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과도한 포도당이 내피세포에 침투해 세포막 손상, DNA 손상, 단백질 변성이 일어납니다. 끈적한 설탕물이 혈관 안쪽에 들러붙는 것처럼 혈관 내벽에 붙어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탄성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치면 혈관은 점점 끈적하고 좁아지며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미세혈류장애, 혈압 상승,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혈당이 출렁이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짧은 시간에 혈당이 확 오르내리면 혈관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즉 절대 수치가 높아도 안 되고 변동폭이 커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 신경합병증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전 대비 식후 혈당이 얼마나 오르면 괜찮을까요? 식전 혈당 정상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비당뇨인은 99, 당뇨인은 80에서 130이 정상입니다. 식전 혈당은 식사 후 4시간 이상이 지났으면서 다음 끼니를 먹기 전 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전 혈당과 아까 봤던 식후 혈당 범위를 비교해서 당뇨인 기준으로 식후 혈당 상승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정상인지 확인해 볼게요. 식전에 비해 대략 50에서 100 정도 상승한 상태. 이 정도 수준이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이상적인 목표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다른 질병을 또 같이 갖고 있는 경우, 혹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주치의와 목표 혈당치를 약간씩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후 목표를 200으로 아주 관대하게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혈당을 너무 빠르게 너무 낮게 내리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에게 맞는 목표를 의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혈당 폭만 안정적이면 괜찮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두 경우 중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비록 상승폭은 50으로 적지만 식전 혈당부터 이미 고혈당 수준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췌장이 이미 지쳐있고 혈관 손상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변동폭이 작더라도 수치가 높으면 위험하고요. 수치가 낮더라도 급격히 오르면 역시 위험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식후 혈당폭을 줄이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포도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채소 한 입, 단백질 한 입이 아니라 충분한 양을 섭취해 주셔야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천천히 먹기입니다. 빨리 먹을수록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후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상승폭이 20에서 30 정도는 낮아집니다. 특히 식후에 졸음이 몰려온다면 반드시 운동을 하세요. 하고 나면 오히려 졸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 3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당뇨인 기준으로 식전 80에서 130, 식후는 1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혈당의 절대치와 진폭은 둘 다 중요합니다. 셋째,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혈관 손상이 생겨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혈당 관리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혈당 관리를 해보시되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면 생활관리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노력해도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 당뇨약을 끊거나 졸업하고 싶으시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고 빠르게 졸업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1644-5178번으로 문의하세요. 당뇨 편지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혈당 관리 노하우입니다. 당뇨스쿨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내용 신청만 하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자동 신청되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을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